네, 안녕하세요. 토요코입니다. 이번 시간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90번째 시간이고요. 나의 투자 후에 오늘 아픈 손가락 하나 코니 ETF 관련 매일 배당 쏠쏠 했지만 왜 나는 손해일까? 고배당 ETF 수익률 함정과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쵸? 예, 오늘은 아픈 손가락이 몇 개 중에 대표적인 손가락이고 이 영상은 그죠? 예,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더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록 손해를 많이 입었지만 여러분들은 어, 꼭 저를 통해서 이 고배당이라고 하는 ETF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한번 좀 더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합니다. 제 블로그 들어와 보시면 평생연금 배당 아마 아실 거고 여기 90번째 거 한번 보시면 되고 정말 하기 싫은 얘기이기도 하고 숨기고 싶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통상은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겠죠.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데 엄청난 마이너스가 난 수익률을 공개한다? 사실 이거는 힘든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투자는 후회하긴 하지만 이걸 또 거울 삼아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어떤 가이드를 좀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작에 앞서 투자 판단은 본인 몫이고 특정 투자 결정 권유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보유한 아픈 손가락 하나인 코니 ETF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이거 한번 보시죠. 그죠? 이거 보면 참 엄청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숨겨도 될 법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후회를 안 했으면 좋겠고 아픈 손가락을 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일드맥스 회사에서 나온 코인베이스의 옵션 배당인 ETF입니다. 콘이. 요걸 우리는 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금 주식은 주가는 7.73달러. 그러나 저는 27.32달러에 이미 매수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있는지는 1년이 벌써 넘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 보유 수량도 적지 않습니다. 61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산 건 아니고 재작년부터 조금씩 모아가다가 어느 순간 600개 이상 모으고 나서는 주가가 계속 하락해서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않고 물타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 물타기도 하지 않은 그게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주식을 통해서 고배당을 받고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나죠. 27.32달러가 7달러가 됐다는 건 이게 반의 반토막이 났다는 소리예요.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내용을 아시고 고배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통해서. 되셨죠? 투자 원금은 16,000달러입니다. 16,000달러면 적은 액수 아닙니다. 그죠? 611개 정도였으니까 27달러를 한 주당 27달러를 611개 모았다고 하니 엄청난 거고 지금은 맞아요. 472.72달러예요. 4,000달러입니다. 미안합니다. 4,700달러입니다. 반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예. 그러나 이 사이에 제가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마이너스 72%라고 하는 이 숫자는 물론 이 마이너스 72%는 다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19. 얼마일 겁니다. 네, 그것도 계산한 게 나오니까 밑에 보시고요. 왜냐하면 배당을 받았고 배당 안에서 또 세금을 뗐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19. 얼마 정도가 나옵니다. 결국은 마이너스 20%를 손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원금 자체가 이만큼 깎였기 때문에 이미 어떤 심리가 작용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얘를 가지고, 그죠? 끝까지 배당을 받아보고자 하는 심리밖에는 사실 없고, 지금 코인 자체가, 많이 하락한 상태고요. 근데 하락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얘는 그 옵션 배당이기 때문에 커버드 콜 같은 느낌이에요. 미래 수익을 이미 땡겨와서 썼고요. 배당이라고 하는 걸로 땡겨와서 받았고, 그 다음에 하락할 때는 똑같이 하락하거나 더 떨어졌습니다. 코인이 특히 좀 심했죠. 물론 코인의 미래는 저는 밝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으로선 얘가 7달러까지 떨어져 버리면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얘가 7달러에서 한 주를 지킬지 아니면 얘가 액면 합병을 할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어떤 것들은 이렇게 7달러, 5달러씩 떨어지면 얘를 합치더라고요. 세 주를 세 주를 한 주로 합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배당금도 3배가 늘어나긴 하지만 그렇게 점점 합치다 보면 제 보유 수량은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역으로 그 SCAG 슈드처럼 분할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좋은 경우예요. 왜냐하면 금액이 높기 때문에 분할한다는 뜻으로 보기 때문에 얘는 금액이 너무 낮아서
합병을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소식은 안 들리지만 엄청나죠.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니라고 하는 주식이 나쁘다라고 하는 그 얘기보다도 제가 초반에 잘 모르고 못 모르고 매수했던 이 엄청난 수량, 이 수량도 저한테는 좀 잘못됐지만 이거를 계속 가꾸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것도 제 큰 잘못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게 아무리 좋아도 100개 이상 사지 마십시오. 그리고 확실하게 검증을 통해서 확인한 거 아니고서는 뭐 1000개, 2000개 이렇게는 꿈도 안 꾸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얘도 딱 100개가 제 생각에는 맥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 계속 그죠,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예, 600개나 필요 없는 숫자입니다. 물론 배당에서 받을 때는 기분 좋았지만 그만큼 흘러내린 거를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그죠, 엄청난 힘든 일인 거예요. 아무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배워가시면 좋겠고, 다음 보시면 얘를 이제 꾸준히 매수했었습니다. 작년 9월 달에는 1달러씩 매수하는 전략, 1개씩 매수하는 전략 하다가, 그 다음에는 작년 4월 달에는 또 이렇게 작게 매수하다가, 그죠? 작년 초에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모았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27, 8달러, 그러니까 27달러 정도에 사면 28, 9달러까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었었어요. 코인 자체가. 그러다가 한번 꼬꾸라져서, 그쵸? 계속 보면 계속 하락했었죠? 작년 후반부터는 엄청나게 하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죽을 쓰고 있죠. 코니가 이제 점점 싫어지기도 하지만, 근데 끝까지 저는 배당을 받아서, 원금은 꼭 회복할 생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점 있다는 거. 한번 샀다가 이렇게 조금 재미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는 제가 이익은 챙겼던 것 같아요. 초반에 요만큼 사서 24달러 언저리, 그래서 27달러에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 해드린 적 있죠. 초반에 어떤 이익이 생기면 사람 심리가 두 번째 투자할 때는 내가 초반에 투자했던 금액의 2배 혹은 3배 정도를 투자해요. 성격상. 이거는 사람 심리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제 행동 패턴을 보시면 저는 하루에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10개 이상 사지 않고 10달러, 20달러 이상 사지 않습니다. 지금 늘 그렇게 찍고 있지만 왜 그걸 찍게 됐는지는 얘들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못 모르고 투자했다가 지금 엄청나게 그쵸. 회복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1개씩, 2개씩 분할로 아니면 소수점으로 10달러, 5달러 이런 식으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그리고 그 상한선 맥스 수량은 반드시 여러분 정해주십시오. 확실히 본인이 이거다라고 확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죠? 그냥 맥스 값은 내 10개 살 거야, 100개 살 거야, 1000개 살 거야, 이 값은 반드시 정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절대 안전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초고위험 자산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비트코인으로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쪽박을 찬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비트코인은 미래는 밝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배당을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쭉 받아왔죠. 이 리스트들. 초반에 배당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2달러, 22.7달러. 그러니까 거의 3달러 가까이 줘버리면, 그죠? 그래 놓고 이 주가도 회복하면 사람 심리적으로는 좀 더 사고 싶고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할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어쨌든 다 이런 걸 다 합산해서 보니 마이너스 72는 아니고 마이너스 한 20%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수량도 어느 시점부터 조금씩 모아서 이제 600개가 됐을 거고, 배당 받은 시점도 그 수량에 맞게끔 배당을 받았는 거를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썸을 해보니 이제 그렇게 나온 X예요. 좀 이따가 한번 보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배당주. 지금 코니는 고배당주인데 사실 초고배당주예요. 절대로 많이 사지 마십시오. 사는 거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딱 경험할 수 있는 수량 정도만 사십시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십시오. 근데 많이는 사지 마시고 본인이 경험할 수 있는 수량만 사십시오. 본인이 인내할 수 있는 수량. 그게 1개면 1개만 사시는 거예요. 10개면 10개만 사시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세상에 공짜 점심 없듯이 세상에 공짜 배당, 고배당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세요. 별이 5개예요. 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나 저는 끝까지 가서 반드시 원금을 회복할 생각입니다. 물론 투자 원금이 또 빠지겠죠. 그것도 감안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분명히 비트코인은 좀 오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르는 건 좀 따라 동반 오를 테니 그때 되면 또 손실 금액도 조금 보전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콘이라고 하는 거 일드맥스 사건. 일드맥스사는 참 독특한 걸 많이 만들어요. 잘 만들긴 했는데 이 다 커버드 콜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영상을 찍을 때 보면 커버드 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죠. 나쁘진 않지만 별로 저는 더 이상 사지 않겠다고 제가 선언을 했죠. 채권 아니고서는. 채권은 커버드 콜밖에 없으니까 사는 거지만 얘는 굳이 커버드 콜 종목을 더 이상은 사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쭉 그럴 거예요. 어쨌든 지금 주가는 7달러고 제가 갖고 지금 16,000달러 들어가서 4,000달러 남았으니까 4분의 1토막 났습니다. 4분의 1개만 갖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배당 수익이 그 사이에 한 8,700달러 정도 들어와서 얘를 다 합산해보면 13,000달러. 그러니까 16,000달러 나누기 13,000달러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19.64%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여기서 세금을 뗐으니까 망정이지. 근데 사실 여기서 8,700달러에서 세금을 안 떼고 그냥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한 2, 3%밖에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이 15.4%니까. 그죠? 근데 이런 거에도 좀 허점이 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그 계산할 때 있잖아요. 반드시 세금을 꼭 계산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표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산한 것들 중에 보면 반드시 세금을 앞에다가 놓고 있어요. 이게 15%의 세금을 해서 세금을 빼서 받는 이 배당금이에요. 요거 한번 로직 볼까요? 로직이 이렇습니다. 요거 볼게요. 요 로직은 항상 내 원금, 그러니까 내 배당금 곱하기 수량이 이제 내 월배당인데 거기에 세금을 반드시 15%를 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야지 내가 받는 금액. 만약 이걸 세금을 빼지 않으면 더 받겠죠. 3원 더 받았네요. 그러나 실제로 3원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17원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계산할 때 세금을 반드시 알면서 세금 이후에 받는 배당금으로 여러분들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세금 생각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거 잊지 마시고 고배당 ETF의 4가지 핵심 리스크입니다. 핵심 리스크. 이 코인 자체는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비트코인 코인 관련돼서 움직이는 옵션 전략 커버드 콜이다 보니까 주가 자체도 매입 후에 이만큼 떨어졌지만 마이너스 72%. 근데 배당도 요거 따라서 동반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당을 아무리 지금 17달러에서 배당을 10% 20% 줘도 그죠? 10% 20% 줘도 0.7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초반에 27달러 했었을 때 3달러 근접하게 막 다 받았잖아요. 한 주당. 근데 지금은 아무리 이거 10% 20%를 줘도 0.7달러가 맥스인 거예요. 아무리 잘 받아도 한 주당. 그런 게 좀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 손실이 크면 배당을 메꾸는 굉장히 더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죠? 저는 좀 짧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벌써 한 2년이 지나고 있네요. 그런 것들. 배당의 함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지속이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배당,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달러를 받든 0.1달러를 받든 간에 이게 늘 동일하게 들어오는 배당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고정 배당을 제가 되게 좋아한다 그랬죠. 고정 배당.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은 배당 성장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었어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배당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PDI라고 하는 이 종목 설명드리면서 얘는 꾸준하게 0.2달러를 지키고 있다 그랬고 SCHD 슈드 같은 경우도 제가 설명드렸죠. 얘는 배당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 되게 강조했었어요. 이런 것들, 이런 주식들, 이런 ETF들이 좋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배당주 ETF들은 이게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아니라 옵션,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이익을 땡겨서 쓰는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주기 때문에, 그쵸? 시장의 변동성이 줄거나 옵션 전략이 잘 안 먹히면 배당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배당도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되고요. 세금 제가 아까 계산 잘하라 그랬죠. 세전 수익이 12%면 여러분 12.11%면 이거 수익 난 겁니까? 세전인데 세후로 15.4%인가에 계산을 하면 실제로 계산하면 마이너스예요 손실이. 그래서 수익이 이만큼 났다고 해서 좋아할 일 아닙니다. 세금을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저는 표에 세금을 표시해 놓죠. 그래놓고 이제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얘들은 운용 보수도 생각보다 비쌉니다. 보니까. 이런 운용 보수 높은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참 앞뒤 전후 사정을 생각 못하고 투자한 게 큰 본인의 잘못인 거죠.
결론이 배당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배당주 해서 제가 배당주를 모으고 있지만 위험한 배당주는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 배당주든 아니면 국내 거를 모으든 간에 모으고 있는 것들 자세히 보면 국내 거는 이미 커버드 콜을 사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더 이상 추가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ISA 계좌를 통해서만 매수하고 있죠.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에 좀 누군가 물어보시던데 절세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바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국내 ETF 중에 해외께 연결된 거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덱스 타이거 이렇게 이제 브랜드 이름이 있는 뒤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 리츠 인프라, 미국 거 이런 것들은 살 수 있는데 다이렉트로 미국에 있는 PDI 이런 것들에서 슈도 이런 것들은 다이렉트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ISA 절세 계좌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주식을 사라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 절세 혜택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를 직투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ISA 계좌는 이런 식으로 운용하고 있고, 그리고 ISA에서는 채권 빼고는 커버드 콜은 이제 더 이상 매수하고 있지 않고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 것도 맞아요. 커버드 콜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월 배당하고 그 다음에 분기 배당, 그 다음에 개별 주식들은 그래도 다 검증이 되는 기업들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방식이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고배당을 사실 추천합니다는 안 할게요. 추천은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고배당 ETF는 제가 추천을 감히 못 하겠고요.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착각. 그래서 장기 보유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금도 까이고 분배금 배당락이 또 맞고 상승은 상승돼도 또 못 따라갈 수도 있고, 다만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오르기를 바라고 상승이 되면 그래도 조금은 쫓아갈 거니까 원금은 보존할 수 있겠고, 그게 바로 희망 고문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고 다른 걸 또 열심히 해서 마이너스를 또 보존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정말 아픈 손가락 중에 한 개지만, 아픈 손가락도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개를 여러분들한테 가감 없이 오늘 공개했습니다. 좀 더 진솔한 내용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드시 고배당 투자할 때 정말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경험하고 싶은 수량만큼만 사십시오. 절대 오버해서 사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했는 것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90번째 시간이고요. 나의 투자 후에 오늘 아픈 손가락 하나 코니 ETF 관련 매일 배당 쏠쏠했지만 왜 나는 손해일까? 고배당 ETF 수익률 함정과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 본인의 몫입니다.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습니다. 정신을 조금 잘 차리셔서 성투해 주시고요. 저 같은 이런 아픈 손가락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